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광합성 오늘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식물과 에너지 단원이고요. 여러분들 4단원 학습 내용이에요. 요즘 친구들이 시험 범위 물어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직 어느 정도 선에서 시험 범위를 내야 될지 너무 지금 광범위하기 때문에 조금 고민해보고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뭐 벌써 공부합니까? 우리 7월 20일에 중간고사 볼 텐데요. 조금 천천히 공부하고 있으세요. 자, 오늘 배울 단원의 제목은 광합성 두 번째 학습 내용이죠. 자, 지난 시간에 광합성에 필요한 재료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물질, 광합성의 산물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어떤 물질이 생성이 되는지, 그 생성된 물질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애니메이션 역시나 보고 들어갈게요. 자, 지금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촛불만 유리종으로 덮어볼게. 얘가 바로 유리종이죠. 자, 지금 촛불을 켜놓고 그 위를 유리종으로 이렇게 덮어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 화분 하나를 두고 그 위에다 유리종을 이렇게 덮어볼 거야. 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친구들이 유리종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을 합니다. 그냥 촛불만 넣어놓은 여자친구의 유리종 안은요, 금방 불이 꺼져버렸어요. 그런데 식물과 같이 넣어놓은 남자친구의 유리종 안의 촛불은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똑같이 불을 켜놨고, 똑같이 유리종으로 덮어서, 유리종으로 덮었다는 건 뭘 차단한 걸까요? 네, 맞아요. 산소를 차단한 거죠. 연소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한데 유리종으로 덮어놓고 산소를 차단시킨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연소에 필요한 물질이 없어졌기 때문에 촛불이 꺼져버린 거고요. 그렇다면 차단된 이 와중에 촛불이 살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식물이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식물이 무엇을 만들어내기에 광합성의 산물이 무엇이기에 이 촛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제가 미리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산소가 발생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슬라이드는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험이에요. 제가 만드는 PPT의 대부분 그림이나 사진 자료들은 미래엔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고요. 일부 비상교과서에서 가지고 오는 건 제가 출처를 따로 밝히겠습니다. 자, 저작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렇다면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첫 번째 물질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인데요. 제가 따로 실험 영상을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너무 간단해서. 자, 실험은 간단해요. 이렇게 시험관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요. 시험관을 2개 준비해요. A와 B. 그리고 이 안에다가 검정말 식물을 이렇게 똑같이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커에 물을 또 가득 채우고요. 비커에 얘를 뒤집어 놓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빛이 있는 곳에 A를 두고 B는 빛이 없는 곳에 두고 물 높이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얘는 햇빛이 들어오고 얘는 빛을 차단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시험관 A와 B의 물 높이 변화를 관찰해 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요. 자, A 수면의 높이는 낮아진대요. A가 바로 빛이 있는 애였고 이 B가 빛이 없는 애였어요. 자, B 수면의 높이는요, 거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없었던 공간이 생겼다라는 건 이 안에서 뭔가 기포가 위로 올라가서 수면을 아래로 내려줬다, 눌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 결과적으로 A의 수면 높이가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A에서는 검정말이, 즉 빛이 있을 때는 검정말이 광합성을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광합성이라는 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양분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학습했잖아요. 그래서 이 광합성으로 인해 기체가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기체가 올라가면서 수면을 낮게 만들어준 거죠. 여기에 기체가 모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모인 이 기체는 어떤 기체일지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이 기체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그냥 우리 여기에서는 그냥 유추해 봅시다. 자, 시험관 윗부분에 모인 기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나무가 많은 숲에 가면요. 굉장히 상쾌함을 느끼잖아요.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나무가 숨을 쉬면서, 나무가 광합성을 하면서 그 산 속에서, 숲 속에서 나무가 뭘 내뿜는다고 배웠지? 초등학교 때. 네. 이미 맑은 산소를 내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상쾌함을 느낀다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 알고는 있었지만 눈으로 확인하진 못했잖아요. 자, 이 위에 생긴 이 기체의 정체가 바로 산소일 수 있겠구나, 산소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면 돼요.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광합성의 결과 방금 전에 간단한 실험 예측하면서 산소가 그리고 기체가 생성됐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 생성된 산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기 중으로 방출되고요. 다른 생물에 의해서 사용되거나 또는 식물 자체가 산소를 방출하면서 본인이 또 그거를 본인이 호흡하는 데 재료로 이용하기도 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정리해서 광합성을 한번 완성시켜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광합성의 재료 두 가지 배웠죠. 빛 에너지는 물질은 아니니까 빛 에너지를 제외한 재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이요. 광합성이라고 하는 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빛이 있을 때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뿌리에서 흡수하는 이 물이 반응해서 빛과 함께 걔네들이 짝꿍을 바꾸면서 새로운 물질 산소와 그리고 양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 양분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냐면 바로 포도당의 형태로 만들어져요. 포도당 들어봤죠? 굉장히 단맛을 내는 그런 물질인데 말했다시피 동물은 양분을 먹어서 흡수하지만 식물 같은 경우는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몸속에서 재료들로 본인이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당은 체관을 통해서 식물의 각 부위로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보내지죠. 그런데 친구들, 포도당은요, 굉장히 물에 잘 녹아요. 자, 생각해봐. 힘들게 기껏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었는데 우리 식물 내부에 물 굉장히 많잖아. 어디 갔어? 미안. 네. 굉장히 물 많잖아요. 근데 만들자마자 물에 다 녹아버리면 굉장히 허무하죠. 양분으로 쓰일 수가 없죠. 그래서 얘네들도요, 녹지 않는 형태로 빨리 바꿔주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녹지 않는 형태인 뭘로 변환되냐면 녹말로 변환이 됩니다. 자, 포도당과 녹말의 차이는 뭐냐면요. 포도당은 알갱이라고 보시면 되고 녹말은 그 알갱이들이 사슬처럼 연결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갱이일 때보다 녹말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버리면요. 물에 잘 녹지 않아요. 그래서 그 상태로 축적되어서 양분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얘네들도 살아야 되니까 빨리빨리 녹말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최초의 산물은 바로 포도당이고요.
그리고 저장의 형태는 녹말이다, 저장의 형태다 라고 기억해 놓으세요.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래서 광합성의 산물,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양분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포도당도 맞고요. 그리고 녹말도 맞아요. 자, 그렇다면 정말로 포도당이 녹말로 전환이 되는지, 정말로 녹말이 식물의 잎이나 식물의 체내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실험을 이제 설명을 하나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그 실험 영상을 보면서요, 실험 보고서를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 전에, 실험 영상 설명하기 전에요, 제가, 오늘 했던 내용 되게 간단하죠? 지난 시간에 했던 재료와, 그리고 오늘 배운 산물. 자, 이 두 가지를 이제 정리해서, 광합성이라는 거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응해서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결국 산소와 아래에 쓸게요. 양분을 만드는 이러한 과정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반응식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기억하시고, 자, 이 내용을요, 정리한 동영상 하나 보고요. 그리고 이제 실험 영상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식사를 하고 동물들은 다른 생물을 먹이로 삼아 에너지를 얻습니다. 하지만 먹이를 먹지 않는 식물들은 어떻게 에너지를 얻어 생명을 유지할까요? 식물은 스스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양분을 만들 수 있답니다. 식물이 영양분을 만드는 과정을 바로 광합성이라고 하죠. 광합성은 식물 세포의 엽록체에서 일어나는데, 자, 잘 보세요. 줄기를 타고 온 물과 잎의 기공을 통해 들어온 이산화탄소가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양분인 포도당을 만들고 산소를 발생합니다. 이 포도당은 곧 녹말로 바뀝니다. 네, 포도당의 모양이요. 사실 이렇게 육각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육각 구조가 사슬이 되어서 기다란 녹말을 만들어냅니다. 왜 육각형으로 표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식물이 광합성하여 만든 양분은 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네, 방금 이 영상 되게 괜찮죠?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이만큼만 다시 보자. 자, 물은 물관을 통해서 물과 뿌리에서 흡수하고요. 잎의 기공을 통해 들어온 이산화탄소가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양분인 포도당을 만들고 산소를 발생합니다. 이 포도당은 곧 녹말로 바뀝니다. 이렇게 식물이 광합성하여 만든 양분은 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네. 이 영상은 비상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지고 온 영상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한테 탐구보고서가 하나 나갈 거예요. 그 탐구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까지가 이번 시간,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업이 조금 짧은 대신에 과제가 있을 거고, 다음 시간에는 그 탐구보고서 같이 정리하면서 광합성 마무리 요약하는 시간 가질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광합성의 산물 그리고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를 확인하는 실험 영상을 볼 건데, 그 광합성의 산물을 확인하는 실험,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미리 설명을 하고 갈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녹말이란 건 누구랑 반응해서 어떠한 이제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걸 가지고 진짜 녹말이 들어있구나 안 들어있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녹말을 확인하는 방법 먼저 설명을 합니다. 자, 잎을 따서 탈색을 할 거예요, 여러분. 탈색을 한 다음에 아이오딘화 칼륨이라는 용액을 떨어뜨리면요. 광합성을 한 경우에 그 잎에서 뭐가 산물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네, 녹말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녹말이 이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과 반응해서 청람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잎에다가 여기다 뭔가를 떨어뜨렸어.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그래서 이렇게 청람색으로 변했다. 얘를 통해서 아, 정말로 잎에 녹말의 형태로 저장되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둠 상자로 덮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빛이 있는 상태에서 광합성을 한 경우고요. 어둠 상자로 덮은 경우는요, 빛을 차단한 거니까 광합성을 하지 않은 거죠. 자, 똑같이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는데 얘는 변했고 얘는 지금 거의 변하지 않았다라는 건 광합성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녹말을 생성하지 못한다, 양분을 생성하지 못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같이 읽을게요.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이 녹말과 반응해서 청람색으로 변하는데 그 반응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네, 아이오딘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말을 검출할 때요, 바로 아이오딘화 반응을 이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이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실험 영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녹말을 확인하는지, 어떻게 실험을 세팅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탐구 보고서 정리하시면 돼요. 네, 실험 영상 틀어 드릴게요. 자,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그리고 광합성 결과 만들어지는 산물. 여러분들 이미 앞에서 배웠어요. 오늘 배운 내용 진짜 간단하잖아요. 광합성 결과 산소가 만들어지고 양분이 만들어지는데 양분의 최초 산물은 포도당. 하지만 얘가 물에 잘 녹아서 녹말로 변환되어 저장된다.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이제 확인하는 실험이고요. 식물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실험을 세팅하고 그 실험을 어떻게 결과로 도출해내는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석하는, 자료를 해석하는 그런 지식, 그런 능력을 키운다라고 생각하시고 탐구 보고서 열심히 작성해 보세요. 자, 실험 설명하겠습니다. 자, 소리를 조금 줄이고. 이번 시간에는 식물의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와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양분이 무엇인지 자, 확인해 예쁜 보겠습니다. 언니가 실험을 하죠. 저보다 나아요. 그죠? 자, 실험 준비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현미경을 사용해보면 너무 좋은데 여러모로 되게 안타까워요. 자, 물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검정말을 넣을 거예요. 자,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1시간 이상을 둡니다. 즉, 광합성을 시키는 과정이죠. 네, 광합성이 다 됐는지. 자, 검정말에 잎을 하나 떼어서요, 현미경 표본을 만들 거예요. 표본을 만들어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게 되죠. 자, 조심히 잎을 하나 떼어서 네, 커버글라스로 덮고 자, 표본이 완성됐습니다. 관찰이 쉽도록 손으로 꾹 눌러서 압착해줘요. 현미경은 우리가 보고 싶은 걸 굉장히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실험 장치죠. 자, 관찰했더니 지금 사진 보세요. 이렇게 초록색 알갱이가 막 많은 그런 화면을 관찰하셨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자, 에탄올이 들어있는 작은 비커에 검정말을 넣습니다. 에탄올의 역할이 무엇인지 반드시 생각해 보세요.
자, 에탄올은요, 알코올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불이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중탕으로 실험을 가열을 할 거예요. 자, 물중탕 결과 지금 검정말에서 자, 잘 봐봐봐. 지금 이 안에 있는 작은 비커가요. 지금 색깔이 어떻게 변했어요? 에탄올이 원래 투명했는데 에탄올 전체의 색깔이 지금 녹색으로 변했을 거예요. 왜 변했을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에탄올이 어떤 역할을 했을지 유추해 보세요. 중요한 거야. 꺼냈더니 에탄올은 초록색이고요. 검정말에서는요, 초록색이 많이 빠졌죠. 에탄올의 역할이 뭐였을까요? 자, 똑같이 표본을 만듭니다. 네, 받침 유리에 잎을 하나 떼어 올리고요. 아까는 초록색 잎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잎에서 색깔이 많이 빠졌어요. 자, 그리고 드디어 아이오딘화 칼륨이라는 용액을 한 방울 떨어뜨릴 거예요. 네, 2방울 떨어뜨리네요. 역시나 덮개 유리 커버글라스로 덮어서 표본을 완성합니다. 옆에 나와 있는 잔여액은요, 거름종이로 가볍게 흡수시켜줘요. 너무 물이 많으면 관찰이 잘 안 되거든요. 우리가 언제 현미경 실험을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재밌는데. 네, 하얗게 변한 잎을 그리고 광합성 결과 생성된 산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오딘 반응시킨 잎을 관찰을 합니다. 네, 자, 잠깐. 자, 아까 에탄올에 넣고 끓이기 전 그리고 아이오딘 반응을 시키기 전에는 얘네들이 전부 다 초록색 알갱이들이었어. 그런데 자, 처음에 우선 빛을 통해서 광합성을 시켰었잖아요. 이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산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오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관찰을 했더니 그 동그란 알갱이들이요, 전부 다 청람색으로 변했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이오딘 반응을 시켜서 청람색으로 변했을 경우 누구를 확인하는 실험이었지? 맞아, 제가 결과를 미리 알려드리면 녹말을 확인하는 실험이었어요. 광합성 결과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그 포도당이 저장의 형태인 녹말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광합성을 시킨 다음에 그 잎에서 색을 빼고 색깔을 잘 관찰하기 위해서 그 후에 아이오딘 반응을 시켰더니 정말 청람색이 굉장히 잘 관찰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결과 다 말했죠. 네,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을 정리하시면 돼요. 네, 방금 본 거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가 나갈 거예요. 에탄올에 왜 물중탕을 시켰는지, 그 물중탕을 시킨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으시고, 이 실험을 통해서 그렇다면 광합성이 식물세포 안에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그 광합성의 장소,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산물, 얘네 2개를 확인하는 실험이었거든요. 정리할 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직접 같이 수업했으면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보여주거나 또는 실험을 같이 해보고 실제로 그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시간을 충분히 줬을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답지 보시고 자습서 보고 그러지 마시고 직접 한번 문제들 해결해 보세요. 그 실험 과정 속에 다 정답이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우리
우리가 광합성이라는 그 전체적인 과정을 학습한 후에 지금 이 탐구 활동을 하는 거니까 한번 제발 보지 말고 탐구 보고서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작성하는 탐구 보고서는요. 네. 구글 클래스룸에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막 내가 수행평가 없다고 여기 제출 안 하고 그러면 진짜 결과 처리해 버릴 거야. 자, 제출하시고, 뭐, 모르는 친구는요, 잘 모르겠음 잘 모르겠음 이라고 쓰고 제출해도 상관없어요. 사실 모두 다 과학을 잘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생각해 봤는지 안 해봤는지 그 정도의 흔적만 제가 확인할 테니까요. 양심껏 구글 클래스룸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 탐구 보고서 같이 정리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